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토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정면 대응을 해서 9.19 군사합의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북 경고를 했다는 기사가 거의 모든 조간의 일면 토업을 차지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9.19 합의 정지 검토 윤 대통령이 대북 경고를 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합의됐던 군사 합의죠. 북한 합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지금 달하고 있어서 다시 침범할 때는 효력 정지를 검토를 하라. 파기는 아닙니다. 파기를 선언을 하면은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무인기 같은 이런 침범이 있으면은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에 지시를 했죠. 등가 대응, 윤 정부 대북 원칙 확인, 등가 같이 갚아준다 이거죠. 한국일보도 벼랑끝 몰린 남북 9.19 군사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북한에서는 군수내부 박정천이 실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자, 물론 진보 좌파 성향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합니다. 경향신문은 날 세운 윤 대통령 남북 긴장 최고조,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 선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 자극, 군사 대치 가팔라질 듯. 자, 이런 우려를 하지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보 상황이 위중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토업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왔죠. 5대가 들어와서 4대는 휴전선으로 간 넘은 상태에서 비행을 했고 한 대가 서울까지 들어왔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했죠. 민주당에서는 뚫렸다고 주장을 하고 합참에서는 뚫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게 결국은 뚫렸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조선일보가 일면 사이드에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나사 빠진 군수내 지금 와서 용산이 뚫렸다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합참이 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실제로 뚫려버렸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합참이 뒤늦게 시인을 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700m 들어와서 돌아다녔는데 오늘 항적 분석 결과를 브리핑을 합니다. 지난달 26일이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를 했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탐지된 것이 없다.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을 했죠.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비행 금지 구역 P-73이라고 서울 지역의 비행 금지 구역이 있는데 그 끝에 스치듯이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약 700m가량 P-73 구역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던 겁니다. P-73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인데 서울시청 그리고 이 서울의 중구에 있는 남산, 서울 서초구 동작구 일부도 포함이 되는 그 구역인데 그 구역을 침투를 했습니다. 무인기 한 대가. 그래서 사진을 막 찍었겠죠. 사진을 찍어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어쩌면 용산 대통령실 안에까지 이렇게 건물들의 사진을 다 찍고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무인기는 경기 김포, 파주, 일산 사이 한강하고를 따라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정찰기였으니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공격기였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또 공격기가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참은 정례 브리핑에서조차 야당에서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주장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내용을 브리핑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자,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치를 하고 있고, 또 내치 국내 정치에는 최근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도 상승을 하고 그 때문인지 지금 그 개각 설 연휴 전후해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은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개각뿐이 아니고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도 있었죠. 참모진 개편, 비서진 개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개편도 고려한다. 동아일보 이 사이드 톱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도 보류한다. 내각은 없다. 이것은 공식 선언을 했고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비서진 개편도 없다는 겁니다. 조직 안정을 해서 3대 개혁에 주력을 하겠다. 개각을 일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교체도 안 할 듯하다. 연초 개각에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를 교체하는 인적 개편 계획도 무기한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을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내각. 지금 내각 개편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개각은. 그리고 두 번째가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인데 비서진 개편도 없다고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죠. 나머지 하나가 집권 여당입니다. 자,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경쟁이 한참입니다. 한참인데 초반의 관전 포인트 당연히 나경원, 유승민이죠.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나경원, 유승민이 물론 1, 2위라는 것은 유승민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5위로 내려가면은 컷오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승민은 사실상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강행하는 쪽으로 간다. 그 분석을 어제 들었는데 여전히 이것은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영남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친윤계 새 결집 속에 전대 변수, 나경원, 유승민 등판 촉각. 자,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도 그다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현에 이어서 여당 당권 주자 채비,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 채비를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오늘 구미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고 건성동 이러면 수일 내 발표를 하고 당심에서 선두를 보이는 나경원 최종 결심에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다. 자, 국민일보 오면 기사도 장고 중인 나경원, 유승민 등판할까? 여당 당권 구도 변수로. 여전히 이 등판 여부가 관심이지만, 제가 어제 분석해 드린 대로 최근의 본인들의 코멘트, 또 행보, 또 지지율,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강행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죠. 본인에게 장관급 자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보라고 미션을 받았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상의 없이 그냥 덜컥 이 직을 내던지거나 아니면 직을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일종의 담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담판하자. 그래서 내가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직을 던지고 대신 여당 대표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직 이 용산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죠. 오히려 지금 안철수 의원도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과 부부 동반 만찬을 지금 약속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 그런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이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당심 1위 나경원 설 연휴 전에 결정하겠다. 설 연휴 전에 결정하겠다. 선두권 유승민. 선두권 유승민은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종의 역선택, 민주당 지지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역선택이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승민은 당내에서 불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출마 여부에 따라서 두 사람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김기현, 안철수 희비. 자,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막판 고심 중이다. 설 연휴 전에는 결정을 하려 한다. 그런데 어제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출마 여부를 묻자 내 행보를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행보를 봐달라. 그 행보를 주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행보를 주목해보니 거의 당권 주자들과 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뭐 대구, 경북 이 신년 인사에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다만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자기 당대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출마 여부를 완전히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장고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유는 다르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여부에 관해서 막판 고심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당원투표 100%로 변경된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 일부 있는 유승민계에서도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나중에 또 공천받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출마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3월 8일 날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지도부가 상대할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인데, 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하는 3월 8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것이 지금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그래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도처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계열인 계보인 친명계 안에서도 지금 이 임계점에 달한 참는 것이 임계점에 달한 왜 당 전체가 동원이 돼야 되느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것이 친명계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의 지지 기반 이재명 대표가 걸핏하면 찾아가는 호남 민심도 지금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동아일보 보시면은 친명, 균열음, 친명 안에서 균열되는 소리가 들린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이재명 스스로 한번 밝혀야 된다. 물론 뭐 아직 그 7인회처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쪽은 그릇식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친명계 안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방탄 논란을 놓고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 이재명이 이렇게 개파 보수를 직격을 했죠.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내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재명 대표가 그들을 찾아서 만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 이런 말이 친명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명뿐이 아니고 지금 당 원로들, 뭐 이상민 라디오에 나와서 당은 철저하게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호건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아예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만약에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어차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소환을 출석을 안 하고 있죠. 이 검찰을 소환될 때는 야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맞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흔들릴 뿐이 아니고 비명계 이탈 조짐 여기에 플러스 호남 민심 이반 조짐 호남 민심이 이반하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RN서치 여론조사 기관이 어제 자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재명이 뭐 33.7%로 1위입니다. 한동훈이 18.1%로 2위고 33.7%라고 하지만 이 대선 때 이재명이 받은 지지율 47%에 비해서 턱없이 까먹은 것이죠. 그리고 또 33.7%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같은 조사 RN서치 조사에서 4.1% 한 달 전보다 4.1%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자, 주목되는 점이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율입니다. 호남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표를 얼마나 받았냐면은 광주에서 84.82%, 전남에서 86.10%, 86.10%. 그러니 평균 한 85%의 지지를 호남에서 받았는데 RN서치 조사에서 지금 지지율은 이재명의 호남 지지율은 42.9%. 딱 반타작 됐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9.7%포인트가 거의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53.6이었는데 지금 42.9% 지지율. 그러니 이 계속 호남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KBS 강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광주 전남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호남에서 강주 전남에서 아니 소환에 응해야 된다. 왜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응답한 쪽이 광주 전남에서 54.3% 가반이 넘죠. 검찰 소환에 응해야지 왜 응하지 않느냐. 특히 젊은 세대 18세부터 29세에서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이 무려 68.9%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3.5%. 33.5%. 거의 이재명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죠. 호남에서의 지지율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 이 갤럽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6.4로 나타났는데 이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호남에서 62.3입니다. 민주당 지지도보다 절반이죠. 자, 이렇게 호남에서도 민심이 이반이 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강주에서 84.82, 전남에서 86.10 여기 압도적 몰표를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호남에서 상당히 싸늘해졌다. 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이것에 대한 호남 민심이 이반을 하는데 특히 이 대장동 관련해서 뭐 대장동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선거 자금을 막 뺏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20억 원을 이동규에게 요구를 해서 김용이 핵심 측근 김용이 요구를 해서 그 중에 뭐 8억 원을 받아갔는데 그 시점이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우리가 좀 지고 있다. 이낙연, 호남의
그 맹주인 이낙연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었죠. 8억 원을 가져갔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돈을 뿌려서 조직을 호남에서 확장을 해서 호남의 맹주 이낙연을 꺾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대선 후보가 돼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호남 민심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쪽에 호남의 맹주 이낙연을 제치고 또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호남에서 조직을 확장한다고 대장동 비리의 구렁텅이 같은 거기서 돈을 빼서 썼다. 자, 이렇게 되면 호남 민심이 이발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낙연 지금 전 대표 미국에 있는데 귀국이 임박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출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호남 민심을 의식을 해서 또 한마디 했죠. 최근에 교육부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이 단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삭제한 것은 2022년이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것을 없앤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역사를 부정한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호남 민심에 다가가려는 이 팩트까지 왜곡을 하면서 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친명계가 쪼개지고 민주당 또 이재명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이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명운도 계속 정치 명운이 끝나는 것을 재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